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오늘 다룰 정치인은 외교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일단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5월 7일 한미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인 5월 9일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열리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한미 양국 어디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합의된 내용을 합의된 시점에 공개합니다. 나머지는 외교 기밀이죠. 한국에서는 3급 기밀입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열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효상 의원은 어떻게 알았냐? 처음엔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출신이거든요. 그럼 사실을 누구에게 알아낸 것일까요?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주미 한국 대사에게 전달되는데 주미 한국 대사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직원들이 열람하고 강효상 의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인 5월 9일 새벽 통화가 있었고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도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은 누굴까요?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입니다. 이 직원은 감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강효상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내용을 듣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얘기해서 30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다른 당은 물론이거니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다가 외교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일단 형법 113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설할 목적으로 수집하기만 해도 이것은 법 위반이라는 거죠.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민의 알 권리다, 공익제보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수사도 시작됐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에서 각각 고발을 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이 돼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효상 의원이 어떤 이력의 소유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1961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대구 대봉초등학교, 대구중학교,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입사하고 나서 조선일보 내에서도 줄곧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습니다. 1997년 워싱턴 특파원을 시작으로 산업부장, 사회부장, 경영기획실장, 부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과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고 미래전략실장까지 지냈습니다. 중간에는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언론계 유력 인사였던 거죠.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해서 비례대표 16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됩니다. 당시 비례대표 공천 신청 마감일 직전에 조선일보에 사표를 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일보 재직 시절을 살펴볼까요? 재직 시절에 그는 권원유착, 경원유착을 떠올리게 하는 굵직한 사건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장자연 리스트가 나온 시점에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당시 조선일보에서 사주 일과 수사를 막기 위해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대책팀을 꾸리고 대처에 나섰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요. 2009년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호명했습니다. 지금은 언론에 조선일보 방사장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년 전에는 조선일보 방사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이후 방송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다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언급합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그리고 시민단체와 각종 언론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강효상 당시 경영기획실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강효상 의원은 짜깁기다, 먹튀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당시 이종걸 의원이 발언한 직후에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강효상 이름으로 이종걸 의원실에 공문이 전달됐고요. 국회 기자실에 보도 참고 문건이라는 문건이 배포가 됩니다. 내용이 뭐였냐? 본사 최고 경영자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해 본사 임직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할 것.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이 표현을 내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언론사마다 고민이 많았다고 하고요. 몇 개 매체들은 내보냈죠. 민중의 소리도 내보냈습니다. 권한유착을 의심케 하는 사건은 또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2015년 초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자를 보냅니다.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이진석에게 이미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3일에 다시 문자가 갑니다.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하느니 금리 50bp 내리도록 서별관 회의 열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진석이라는 사람은 당시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였는데요. 한국은행에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경기부양 팔짱 낀 한은의 시대착오, 삼저수렁 빠진 경제 한은이 끌어올려야 이런 기사가 3월 2일, 3일에 걸쳐서 나갔고 비슷한 내용의 사설도 나갔습니다. 이걸 한겨레에서 최초 보도했는데요. 당시 강효상 의원은 두 사람의 대화가 무엇이건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건 조선 보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며칠 전에 미리 예측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뻥을 친 건가요? 궁금합니다. 강효상 의원이 편집국장이었던 시절 조선일보는 대형 특종을 합니다.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를 가지고 논란이 꽤 일었습니다. 2013년이었죠. 신경빈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경찰 출신의 국정원 2차장에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곽상도 민정수석이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이 정보를 들고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곽상도, 강효상 두 사람은 일제히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직도 진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비슷한 시점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뒷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긴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편집국장 시절에 삼성과 꽤 친분이 있었나 봅니다.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정계, 관계, 언론계 인사, 고위급 인사들이 보낸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문자를 보낸 사람 중에 강효상 의원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했는데요. 문자가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장충기 사장에게 조선일보 기업 담당 데스크와 만남을 주선하는 문자도 있었고요. 음악회 티켓을 잘 받았다 이런 내용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민간인 일대의 골프 여부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다. 부정한 접대는 받지 않았다. 네, 음악회 티켓 이런 거야 접대, 추계도 끼지 못하는 거죠.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강효상 의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강효상 의원으로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를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강효상 의원은 전혀 그런 일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동국제강이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 원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장자연 사건, 국정농단, 사법농단,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들에 강효상 의원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강효상 의원의 정치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강효상 의원은 적극적인 수비수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을 향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특검을 해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친박계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이름을 올렸고요. 친박계로 분류됐습니다. 비박계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변합니다. 홍준표 체제가 시작되죠.
이때 강효상 의원은 홍준표계가 됩니다.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을 맡았고요. 대선 후에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홍준표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에 박근혜 탈당 권유 징계 이게 올라오는데요. 그와 함께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이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박근혜와 친박계 핵심을 날리는 과정에서 강효상 의원은 당 대변인으로 홍준표 대표의 입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인데요. 이 지역구의 지금 의원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어있는 자리였죠. 강효상 의원은 홍준표 대표 시절에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둔 후에도 강효상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가 등장하는 자리에 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미국에 갔다 돌아오는 공항에서도 출판 기념회 자리에도 강효상 의원은 현역 의원 중에 모습을 드러내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 외교기밀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같은 당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선 결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냅니다. 이때 홍준표 전 대표가 글을 올리죠. 도와주기 싫으면 나중이라도 하길 바란다. 강하게 입장을 낸 거죠. 조선일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면서 권언유착, 경언유착, 상징적 사건들의 이름을 올린 강효상 의원. 비례대표 공천 마감 직전에 조선일보에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수비수로 적극적으로 나섰고 친박계로 분류됐습니다. 홍준표 체제에서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홍준표계가 됐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초선 비례의원입니다. 의욕이 넘치는 초선 의원. 다음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초선 비례의원이죠. 일각에서는 한미정상 외교기밀 유출 사건이 초선 의원의 과욕이 낳은 참사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공천 이전에 과연 그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외교기밀 누설죄로 범법자가 될 것인지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정치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